자, 민주당이 지금 당헌 80조를 바꾼다.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말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에서 이재명과 관련 없이 이거 이번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당헌당규 바뀌는 작업도 같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당대표 최고위원만 뽑는 게 아니고 각 시도당 위원장도 뽑고 그 전체로 다 정비가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이게 들어섰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런 당헌당규 바꾼다고 결정해놓고 갔던 거예요. 이재명이랑 아무 상관없다 일단.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 당원들이 청원을 하게 되고 그 청원을 하면 아무래도 이슈화 되죠. 그런데 그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 의제가 살짝 비틀어지고 왜곡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됐는데요. 제가 그냥 또 제가 공주잖아요. 제 별명이 공주예요.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해주세요. 이게 2015년 김상곤 비대위에서 이 당헌 80조 개정안을 개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2012년에 안철수의 새정치 열풍 그리고 이후에 새정치 국민회의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그때 새정치 모호하고 그 내용도 없는 새정치 바람이 여의도를 휩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보좌관수 줄이는 거,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거부터 시작해서 기초의회 공천 안 하는 거, 기초까지 정말 많은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김상곤 비대위가 몇 가지 한 것 중에 이 당헌 80조 개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 당헌 80조가 가능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검찰의 기소가 100%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기소도 없고 뭐 개인적으로 누굴 봐주지도 않고 불편부당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새정치 바람과 함께 저게 당헌 80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 쪽 정치인들은 검찰의 불공정 편파 기소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제가 했던 행위보다 훨씬 더 큰 선거법 위반을 한 분들도 기소를 안 당했어요. 저는 기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100% 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당헌 80조는 의미가 있는데 검찰의 기소가 편파적이고 정치적일 때 저 당헌 80조는 그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직을 검찰의 기소 여부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저는 정치의 사법화가 가져온 문제를 우리가 다 본 이 마당에 저 당헌 80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또 그거 사문화된 규정이기도 해요. 사문화된 규정을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의원이랑 아무 상관없이 개정을 논의하는 시점에 마치 이재명을 위해서 이 룰을 바꾼다라고 하는 허위선동을 했던 게 지금 소위 말하면 조중동 부류의 언론들이잖아요. 언론이 그러면 그건 그냥 밖의 싸움인데 이거를 지도부가 되겠다고 나선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당 안으로 가져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더 큰 문제지 사실은. 네. 저기 들어오라고 문 다 열어주고 있는. 그러면서 이걸 희한하게 돌려치면서 뭐 차떼기 장보다 못한 뭐 윤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피 꺼서. 네. 사실은 피 꺼서 탈 일이죠. 그거 말할 때는 표정이 근엄한데요. 피 꺼서. 피 꺼서시요. 진실하다. 네, 피 꺼서. 지금은 진실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헌 80조 그 문제되는 부분 기소되면 당직이 정지되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게 이번에 개정돼서 아마도 전준위에서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어쩌고인데 사실은 이것도 안 맞아요. 네. 이것도 안 맞고 사실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최강욱 의원이 지금 저는 그
판사의 판결이 지고지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그 고법까지 지금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당헌 당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도부를 뽑았을 때는요. 이런 건 대부분 재량상으로 맡겨두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법은요. 네. 예를 들어 명백한 불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법원까지 기다리려면 또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굳이 이거를 뭐 기소시 직무정지 시킨다. 이거 써먹지도 않았잖아. 한 번도 솔직히 말해서. 직무정지는 아니었지만 이재명 후보 당원권 정지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먹어서 당 지도부한테 재량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시대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리고 전준희 이게 이제 비대위 결정이 남았습니다. 근데 원래 비대위는 가장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하급심에서 유죄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이게 그 다음 재판에서 바뀌면 다시 원상 복귀된다. 요거까지 같이 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선동 좀 제발 그만하라고. 이재명과 상관없이 개정하려고 했던 당헌인데 요거를 이재명 때문에 개정한다라고 거짓 선동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리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지 말라고요.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억울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억울한 기소와 재판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가 이게 딱 떨어지는 기소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 앞에서 그냥 말을 툭.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이 저번에 왜 국고손실죄로 뭐 기소할 거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랑 같이 묶었잖아요. 기소해. 그러면 당대표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국고 손실죄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사정 정국은 이게 만약에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했다면 120군데 압색하고 이랬다면 그나마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저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최민희 전 의원님 그 오늘인가요 페이스북 올리신 글 보면서 되게 공감 갔던 게 저도 애초에 제가 지금까지도 민주진영에서 혹은 민주당 안에서 좀 오버하다가 사고 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한테.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랑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기존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쪽 저쪽 유튜버라든지 똑같이 적용하면 모든 사람들 다 저처럼 최종 유죄 판결 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 인용도 하고 기사 인용도 하고 해서 했는데도 그냥 어쨌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기소거리야? 근데 또 이게 대법원 또 최종 유죄까지 나온 거 보면서 이 검찰과 그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도 최대한 말을 아끼는 건 뭐 사법부까지 뭐 부정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냥 조용히 있는 건데 민주당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져와가지고 이재명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이런 정치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뭐 억울한 일도 안 생길 것 같고 또 실제로 뭐 검찰 기소도 안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염치 없는 정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요 우리 새날하고 그 다음날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열린공감 TV가 방송한 무속 관련 의혹을 소개하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건사랑인가 팬카페인가 네. 그 팬카페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그런데 사실은 열린공감 TV가 그 전날 방송한 걸 이 정도의 의혹이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클리어하라라는 취지로 얘기한 게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닌데 제가 고발을 당했잖아요. 고발 당하고 나서 무혐의 처리가 나기까지 진짜 불안하죠. 돈도 들고. 예.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 쪽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제가 그럼 대선 때 그런 방송에 나가서 패널을 한 게 저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 쪽 패널로 나가서 일한 건데 민주당은 그 일할 때는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리고 막상 이게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살아서 돌아와 이런 태도입니다. 윤석열의 장점 하나 발견했네. 끝까지 챙기잖아요. 그치 근데 나 이씨.
아이고. 저도 비슷해요. 그 제보를 받아서 크로스 체크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검사가 이미 노골적으로 기소를 해갖고 김성태 의원 예. 이죠. 예. 그래갖고 그 법원에서 벌금 500이면 엄청 중죄예요. 남들이 보면. 내가 만약에 다른 데 취직하려면 취직 못할 정도의 전과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예. 한 4년 이렇게 4년 가까이 아예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다가 시점이 되게 묘해. 그런 건 약간 비슷한데 그거를 이용 안 당하려면 뭐 범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은 원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이게 프레임인 거고, 간단히 말하면 정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처럼 털릴 수 있다. 네. 그러면 서로 보호를 해야 되는 차원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검찰은 나를 기소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아니야? 솔직히? 네. 그러니까 열심히 대정부 투쟁을 한다고 칩시다. 야당 의원이.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이것저것 걸린 게 예를 들면 명백히 부패한 돈을 받은 게 아니라면 저는 제가 이렇게 사법적으로 억울한 뭐 기소도 당하고 재판도 받고 막 고발을 많이 당하면서 느낀 게, 야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구나 기소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민주당 쪽 정치인이나 혹은 지망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만 조심하지, 난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마치 본인이 되게 실력자고 합리적이라서 이런 일을 수모를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네들이 뭐 다운표 좀 따여가지고 언론에 이런 왜곡에 대해서 유튜버들한테 방송해달라고 하는 경우 모든 정치인 다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자기가 그럼 말 똑바로 하든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 같지도 않은 그 언론과 검찰 환경, 뭐 사법부 환경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를 논의해야지, 그 사람들을 막 벼랑 끝으로 몰고 나는 달라라고 네. 어필하는 건 정말 저열한 방식이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중반 넘어서 이제 가장 큰 것이 남아있죠. 호남 수도권 남아있는데 네. 실제로 중앙일보가 재밌는 보도를 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중앙 고마워. 이재명 탈당하라던 그 당 맞나? 친문도 이재명 호위무사 됐다. 달라진 야 세력지도. 얘네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썬데이 서울 같은 느낌. 정치를 되게 말초적으로 보는데 정치 소비자 중에 가장 등급 낮으신 분들이 이런 뉴스 좋아해요. 그래서 소개해 주려고요. 저 등급 높은데요. 저도 좋아요. 이런 거 재밌어. 간단히 말해서 친문도 이재명 그 공천 받으려고 다 친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80 나오죠. 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은 75% 나오지 하니까 이제 배 아픈 거야. 근데 그 이유를 공천 받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이 그래프에 등장하는데 그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 소개해 줄게. 민주당 친 이재명계 리스트, 범친문, 이해찬계, 송영길계, 86, 박원순계, 정세균계, 검수 완박파, 7인회, 그분도 참 열심히 하죠. 네. 이게 대부분 섞이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친 이재명계가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저거요. 저기 들어간 분들은 정말 불이익만 당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냥 소개만 해줄게요. 사실이 아닌지 몰라 우리는. 나중에 이제 가짜뉴스라 그러면 중앙일보가 낸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네. 이재명계로 합류한 야당 의원들. 그냥 민주당으로 해도 되거든요. 네. 야당이라는 게 정의당도 있고요. 많아요. 얘들 되게 웃겨. 그러니까 이해찬계였는데 조정식 의원이 이재명계가 됐다. 비주류였는데 안민석이. 정세균계였는데 안규백이. 친노친문계였는데 정청래가. 정세균계였는데 서영교가. 박원순계였는데 박홍근이 다 이재명계로 합류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의 문제, 친문, 친이라기보다는 그 당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은 난 끝까지 친문이야. 난 끝까지 뭐 박원순계야. 난 끝까지 정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에.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되고 문모닝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대권 후보 때. 그런데 제가 처음에 2012년에 민주당 들어가서 국회의원 됐을 때도 늘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서구한 노무현 대통령이 의총회에서 막 얘기가 돼요. 친노 강경파.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친문 강경파로 바뀌어요. 그때까지도 친문이 대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친문이 대세가 되고 민주당 전체가 친문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대세가 됐네요. 장악력이 엄청나다 이런 예. 뜻이네요. 마지막 한 장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한 장. 기호 7번 정청래고요. 기호 3번 박찬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박찬대 의원 더 범 이인영계인데 박찬대 의원이 친이가 됐다. 뭐 박찬대 의원은 지금 공식적인 이재명 후보의 러닝메이트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유일한 한 명. 네. 박찬대 여러분 기호 3번이에요. 찍어주시고 다음에 진성준 의원은 친문계 박원순계였는데 뭐 김병기 의원, 뭐 민영배 의원, 범 정세균계 뭐 야 이름 붙이기 진짜 어렵다. 막 범 친문, 범 정세균계, 범 이인영계는 또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배 아픈 거죠. 더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네. 거기서 막 지지고 볶아야 되는데 급격히 대세가 이재명으로 넘어가니까 그건 그 권리당원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권리당원들이 일단 친낙계로 불리는 그러니까 언론들이 부르는 악의적 고칭 친문계를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뜨려요. 예비 경선에서. 그리고 나서 이재명 의원이 75% 정도 득표를 보여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민주당 싹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권력이 아니라 이재명 지금까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대선 후보 할 때 보니까 잘하겠더라. 그 실력으로 민주당 바꿔달라 이런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개혁과 혁신과 개혁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민주당이 기득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총선에서 180석 하고 지난 이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잖아요. 그래서 연달아 압승하고 다 이기면서 민주당이 지역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인지되고 있어요. 그럼 왜 기득권 세력으로 인지됐을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만약에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민생 중심으로 일을 잘했다면 대선에서 엄청 이겼겠죠. 일보다는 권력을 향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밑바닥에서는 정말 다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뭐 아내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 누가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재명이면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좀 전에 그 아내 빼고 다 바꾸라의 답을 김건희로 할 뻔했어. 순간적으로 참. 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일보가 아주 위험한 표현을 씁니다. 당내 경선 거칠 때마다 커지는 이재명계. 만질수록 커져. 저번에 한번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친낙계 사람들이 이재명 공격하니까 더 당대표가 네. 나가야 되는 거고 윤석열이나 조중동이 더 공격하니까 이재명 존재감이 더 커져요. 네. 차라리 무관심으로 대응했으면 당대표 못 나왔을지도 몰라.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략을 네. 이낙연 대표계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악랄한 정치 보복 수사가 진행될 거다. 그건 민주당 전체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프레임을 잡았다면 정말 나오기도 껄쩍지근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올 수 없게 그 분위기가 몰고 가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제가. 그러면 당대표 이재명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 이재명 체력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대선 거치고 지선 거치고 지금 당대표 경선까지 나오는데 지치지를 않아. 그거는 푸나님이 하루에 4시간 방송하면서 안 지치는 것과 같은 이치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처럼 막 이동하진 않잖아요. 이동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동할 때 살짝살짝 자서 괜찮아요.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당대회 현장. 윤영찬 후보예요. 정권을 빼앗긴 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낙연 이렇게. 그러니까 윤영찬 후보가 윤영찬이 무섭습니까? 하니까 청중들 아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낙연 당대표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지도부를 보면 정말 한숨 나올 정도예요. 왜 개혁이 안 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까 말한 기득권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 포진해 있어갖고 민주당이 아예
개혁이 안 된 상태로 사실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 180석 갖고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 과정 거치고 하다가 그 흐름이 대선까지 왔다가 지선까지 왔는데 저쪽 사람들은 지금 계속 그거 하잖아요. 전당대회까지도. 대선을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안 먹히는데. 근데 지지층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대선 때 협조 안 한 그것까지도 포함을 하면 사실상 이재명이 열심히 뛰었는데 이낙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줄이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완전히 스스로 지금 찌그러들고 있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친명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상위 그러니까 4명을 딱 점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75%, 여론조사 80%를 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주리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일반 국민 100명을 모아놓고 대선 패배 키워드를 쓰라고 하면 저는 뭐가 나올지 알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치렀잖아요. 제가 아마 남양주에서 가장 많이 남양주 시민을 만난 2명 중에 1명일 거예요. 1명은 상대 국힘 후보였겠죠. 아침에 그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거기서 나온 첫 번째 키워드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급증. 두 번째가 세금이에요. 세 번째가 대출을 섬세하게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왜 30대에게 피해를 주냐 이거였고요. 네 번째가 분열이에요. 분열. 후보를 뽑아놓고도 왜 후보한테 힘을 안 실어주냐.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0.73%로 석패했냐. 많이 안 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윤핵관들은 이준석 아니었으면 500만 표 이겼을 거다. 이준석은 내가 있어서 나의 세대 포이론과 서진 정책으로 그나마 이긴 거다. 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런데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찍었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늘 주장해왔던 얘기예요. 네. 이재명이니까 그나마 그렇게 선방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고 여론조사에 나왔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선거 패인을 뭐라고 보냐. 민주당. 솔직히 표현하면 지도부의 문제가 가장 컸다. 그 당시에. 네. 박지원 뭐 윤호중. 싸우는 거.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전당대회 끝나서 이재명 체제로 민주당 바꿔달라는 게 국민들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늘 팔로우십을 얘기해요. 팔로우십을. 그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다고 칩시다.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바뀔까? 그 민주당을 흔들던 그 일부 의원들은 그럼 갑자기 입을 딱 다물까? 저는 두 번째 또 다른 라운드가 그 분열의 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된 이재명 의원이 잘 제압하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혁은 공천으로 구현되고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공천에서 개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현역 의원을 얼마나 가느냐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이 다수를 점하기를 원한다는 국민 여론이 민주당의 현역을 그대로 돌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 그거죠. 다른 걸 떠나서 민주주의 원리는 국민의 쪽수잖아요. 네. 어느 쪽이 누구를 얼마나 찍느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모 의원이 당대표 나온 모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지역에 당원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다 전략 공천이 아닌 이상은 경선을 치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 싫어. 이 사람은 진짜 민주당에 있으면 안 돼.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럼 그 권리당원 가입해가지고 이분 공천할 때 반대 한 표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나는 한 달 내에 개혁되기를 원해. 근데 개혁이 한 달 내에 안 돼. 그렇다고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진짜 곤란하다. 때로 참고 지켜봐줄 시간도 필요하다. 이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대표에 대한 팔로우십이다. 저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얹을게요. 이렇게 열광적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좋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려준 사람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반대를 많이 표현하게 되잖아요. 네. 네. 이런 정도면 이재명이 나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 메시지가 나와도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 한 박자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혁하기 쉬운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거고. 네.
일단 국민들 입장,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사실상 없는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은 있으되 대통령 역할을 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도 이하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번에 이번 여론조사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중도층의 여론조사를 섞어서 80% 나온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은 아니나 이재명이 대통령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야당이라도. DJ처럼. 그러니까 압도적 지지받는 이재명과 최악의 지지율 윤석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부딪히는 거죠. 대선 2라운드인데 이게 오늘 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다시 대선한다면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참 그런 후회는 안 하면 좋은 건데요.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분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강훈식 중도 사퇴한 거요. 네. 이러면 이제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 사퇴하는 거를 비판했던 사람이긴 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완주해서 서로 해줘야 되는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나갔을 때 중간에 막 하나가 미인재 다 사퇴해서 정동영 한 명 남을 때 그 느낌이 들어서. 근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박용진한테 단일화 안 해주고 끝난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건 딱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생각해요. 내용 없는 세대 교체론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젠다가 없는데. 네, 아젠다가 없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70년 대선 때, 71년 대선 때 그 바람을 일으킨 건 김영삼이다. 40대 기술론으로. 그런데 40대만 있었고 의제가 없었다. DJ는 4대 강국 보장론, 부유세, 예비군 폐지, 향토예비군 폐지까지 이런 의제를 다 던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권 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다고 세대 교체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시대 정신에 맞는 의제를 던지느냐가 핵심이다. 그것에 강훈식 의원이 실패했다고 본인이 사실상 자인했어요. 근데 그게 남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중도 사퇴는? 우리가 지금 뭐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는 기억하지만 2등도 기억합니까? 2등도 기억 못하는데 중도 사퇴한 사람 기억해요? 지금 대선 때 경선 때 이재명 1등, 이낙연 2등, 3등, 추미애인데 4등, 5등, 6등 기억 안 나죠? 근데 그런 가세 맹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체급 올리려고 나온 거예요. 박용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진이 무슨 시대 정신이 있어요? 아니면 풍부한 경륜이 있어요? 뭐 개혁적이래요. 그냥 조중동의 시각으로 보는 옛날 진보 정치인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지금 체급 올려서 나는 이재명 맞상대가 된 것만으로 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시대를 리드하는 정치 지도자랑. 근데 거기에 이재명 칭찬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네. 그건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박용진이나 강훈식을 찍더라도 투표를 올려달라. 근데 그 투표율도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역대로 최고 높은 투표율이더만. 네, 그러니까 그 밖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의제를 당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금모 의원이 계속 총선 때 네. 조중동의 시각으로 이걸 당 안으로 가지고 와요. 계속 가지고 와요. 모태섭씨요? 제가 모태섭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금모원이라 그래요. 저 금모 의원이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모태섭씨요. 이걸 합치면 합치면 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 네. 이렇게라도 알려주셔야지. 금태섭이요? 네. 근데 뭐 저도 앞에 쭉 말씀에 다 공감하고 자기의 콘텐츠가 없을수록 뭔가라도 지푸라기 잡고 싶은 건데 그 지푸라기 전 조중동에서 흘려주는 거라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알고 이걸 흘려주는 거고 자기의 콘텐츠가 없으니까 계속 그걸 잡는 건데 앞으로 우리 그 당원분들은 그걸 끌고 오는 사람이면 그냥 이 사람 준비 안 됐구나라는 어떤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을 때 저쪽이 어떤 전략을 쓸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유튜버랑 이재명 의원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 있을 거고 또 당원들과 이재명 의원 혹은 유튜버를 막 분리시키려는 오만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가지 말고 네. 지금처럼 계속 목소리 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아젠다가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응원을 막 해줘야죠. 네. 그 대권 후보로서 대권 후보가 대선 지나잖아요. 그러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죠. 그런데 대권 후보들이 대개 지고 나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사라져요, 한동안. 유학하시죠. 예. 유학. 그런데 야당 당대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서열 2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예, 그런 1위를 원력이지. 위협하는 2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말 유력한 한 명, 2명 중에 한 명이 되면서 동시에 정말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의도 정치. 이게 신인 대비예요. 제가 네. 제가 최근에 만드는 단어가 요즘 유행하더라고. 커뮤니티 카드 막 써요. 행사에도 쓰고. 심리적 대통령. 어. 그리고 좋은 징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초선, 문재인 대표를 저희가 문초선이라고 불렀어요. 아, 문초- 지금 2초선이구나. 어. 근데 이분은 2초선은 0.5초선으로 당대표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네. 거기다가 지금 그렇게 보면 성남시장 정도 되면은 국회의원 한 번 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2번 정도 했고요. 경기도지사 정도면 국회의원 한 2번 정도 한 거.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 비중은 한 5선쯤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5선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0.5. 아, 그렇죠. 그러니까 0.5초선.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또 윤석열만 생각하면 시간이 빨리 갔으면 8월 좋겠는데 28일이 왜 이렇게 당대표를 기다리니까 또 시간이 안 가 또. 아, 너무하세요. 어떻게 100명밖에 안 하셨어요? 뭘요? 구독을. 구독을요? 좀 전에 하신 거. 지금 10,000명이 보고 계신데 그중에 10분의 1만 해도 45,000은 되는 건데. 최민희 의원이시니까 알람이 안 떴는데도 10,000명이 보는 거예요. 찾아 들어오는 거지. 아, 그래요? 아, 아니, 그런데 그러면 빨리 10,000분께서 최민희 TV 가서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어려워요? 짜증낼까요? 지금? 아니, 여기 저 위에 있는 채팅창에 있는 그 링크를 쭉 누르시면은 최민희 채널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독 좀 누르고 오시면 안 돼요? 구독 좀 서운합니다. 해주세요. 1만 명이 지금, 좀 지금 서운합니다, 형님. 동접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갑시다, 좀. 자, 그런 게 10만 좋은 갈 거지. 결심,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요, 방송 중간에 최민희 딱 구독하다가 방송 끝날 때까지 마음에 안 들면 빼도 돼. 어차피 현재 기분 좋아집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러는데요. 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와, 댓글 속도.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살아온 세월을 보면 새날 방송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인데 최민희, 응. 정청래, 응. 정봉주, 음, 뭐 이재명, 음. 뭐 이런 정치인들은요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나는 이게 법으로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까임 방지법을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말 조금 잘못한다고. 뭘 좀 한다고 공격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역사를 알면요. 어떻게 우리 같이 역사를 아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생겼다는 분이 계시네요. 진짜요? 여기 지금 어. 제가 구독 누르는 거 셀라고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생겼다고요? 취향 특이하신 분들 많구나 아주. 자, 최민희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들어가면 최근에 올라온 영상도 꼭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